지방자치는커녕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부실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혈동리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을 도시공사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시 확대 발표에 강원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되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이 도내 강력 위제살인 사건에 대해 시민들을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부실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 3년 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아직까지도 안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돼야 지방비를 더해 시설을 설치하는데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안전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게 지방 재정의 현실입니다.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28.6%에 불과하고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도내 지자체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 이렇다 보니 도시민이 고향이나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인 고향세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특산품 등 답례품과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기부금을 지역 발전과 복지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례 같은 경우도 그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산물이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 활성화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5조 원이 넘는 고향세가 모여 소멸 위험 지자체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고향세 관련 법안은 15건, 모두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 법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어쨌든 이번 국회 때 최대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년이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될수록 지방 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는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시가 혈동리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을 춘천도시공사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춘천시 입장문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현재 한 업체가 맡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을 도시공사 등 공공 영역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을 춘천도시공사에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운영 방식 결정이 용역과 토론회, 시민 투표 등을 거쳐 마무리된 셈입니다. 춘천시는 TF팀을 구성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 주체를 바꾸는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 해고 노동자 등은 춘천시의 직접 운영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춘천시의 입장문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이재수 시장이 천막 농성장을 찾아 직접 운영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약속이란 작은 희망,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시공사가 운영을 맡게 되면 41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채용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자회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도시공사도 자회사의 다름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올해도 전국의 쌀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만큼의 감소폭은 아니지만 기상 조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수매량이 줄었는데요. 수매가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미국 처리장. 수매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미국 처리장에 쌀포대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곡식이 여무는 시기인 등숙기에 세 차례의 태풍이 몰려와 일조량이 줄어든 데다 깨씨무늬병과 같은 병해가 있어 이 농협의 올해 건조벼 수매량은 작년에 비해 5-60톤으로 1% 정도 줄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배정받은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약 205톤으로 작년 계획됐던 수매량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수매가를 조금 더 높게 쳐주는 농협을 선택하는 농민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공공비축미 수매량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식적인 수매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원주권 농협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입니다. 수매 가격은 아직 그 주변 시장 가격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7년산 구곡이 조기 소진된 데다 조합장 선거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매가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올해는 수매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요. 도내 대학생들은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서 공공기관은 인력풀이 적어서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작년부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작년 18%였던 의무 고용률은 올해 21%, 2022년에는 30%로 매년 3%씩 증가합니다. 도내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관련 수업이나 직무 경험 등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공공기관이 내건 인턴이나 근무 경력자 우대 조건에 경쟁력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 경험 사항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경력직이 많이 채용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갓 졸업하는 학생한테는 좀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특수 직종이나 관련 분야 채용 인력풀이 적어 채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강원도 원주시는 채용 설명회는 물론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와 공공기관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고 무엇보다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교육을 실시해 채용을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교과 과정을 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작년 원주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9%로 꽤 높았지만 채용 비율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워낙 많아 실제 고용 인원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지역 인재를 아예 뽑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고용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강원도는 실질적인 채용 확대를 위해 제외 조항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법령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오늘 하루 영서 지역 곳곳의 하늘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공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나쁨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원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63마이크로그램, 영월은 166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평창과 횡성도 각각 147, 136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를 나타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치악산이 있는 방향입니다. 직선거리로 불과 8km 떨어진 곳이지만 황사가 덮치면서 하루 종일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중국 동북부 지방과 몽골 남쪽 고비 사막에서 시작된 황사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에 상륙한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영서보다 높았던 영동 남부 지역은 올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약 1배 정도 빨리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오후 들어 강한 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점차 옅어졌고 내일부터는 대기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 이번 황사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던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시즌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을수록 우리 몸 깊숙이 들어와서 결국 다른 호흡기 질환이 아닌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뇌혈관계 질환을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 11시를 기해 도내 북부와 중부, 남부 산지와 태백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산지는 영하 3도에서 1도를 보이겠고 내륙은 춘천 3도, 양구와 화천, 홍천 1도, 인제와 철원 0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륙과 산지에 새벽부터 아침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시 확대 발표에 강원도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되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내일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다음 달 중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살펴본 뒤 대응책을 찾겠지만 교육과정 파행을 불러오는 정시 확대 반대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이 도내 강력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 시민들을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31일 시민단체와 학계,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학습지 여교사 살인 사건에 대해 수집된 증거자료의 적법성과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 조기 해결 방안을 시민의 시선에서 모색할 예정입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가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도교육감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전면적인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한 지역 언론이 실시한 도지사와 교육감 지지율 1년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지방선거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지율 급락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여권 진영이 강원도에서 도민의 평화와 번영의 열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에서 쇄신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삭도 관련 안전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는데도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근거로 삼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공원계획 변경 요건 7가지 승인 조건 중 시설 안전대책 보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 원주지방환경청이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비공개 외부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안전성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업무 범위를 넘어 협의한 사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춘천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강원도청사 신축 논의를 즉시 재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최문순 도지사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정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도청 신축 논의를 보류했다며 이 결정에 춘천 시민은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청은 지금도 춘천에 있고 123년 전에도 그랬던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최 지사는 즉시 도청사 신축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춘천문화방송이 보도한 춘천의 한 노숙인 복지시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춘천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행정처분을 권고하고 일부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시립복지원 직원이 입소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춘천시장 시립복지원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과 복지원 직원의 인권, 정교육 등의 행정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인제군 인제읍 귀돈리의 한 주택과 바로 옆에 붙은 식당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한옥 구조의 가정집 99제곱미터와 가재 도구가 불에 탔고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음식점 82제곱미터도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11월 20일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갑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플라이 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정기항공 운송 사업을 위한 운항 안전 등 모든 심사를 통과하고 오늘 운항 증명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